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8번째 우리 동네 뉴스입니다. 이창원 앵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뉴스 소식 전하기에 앞서 요즘 근황 어떠셨는지 말씀해 네. 주세요. 제 근황도 대부분의 분들께서 그러시듯이 밖에 외출이 잦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활동을 하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는 그런 시간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책을 많이 읽는 시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데요. 스마트폰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동영상 중에서 그 빗소리, 장작 타는 소리, ASMR 주제로 인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ASMR 저도 요즘 자주 접하게 되었었는데 눈을 쉬면서 귀만 쫑긋하게 되겠는데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그 장작을 태우는 그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때 잠시 회상이 적기도 합니다. 노인매께는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요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인터넷은 아무래도 정보의 바다이다 보니 머리가 늘 복잡할 테면 눈을 감고 생각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네, 그 고요함이 주는 삶의 지혜나 우리의 몸을 잘 가꾸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이 시대를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고요한 마음을 빌면서 우리 동네 뉴스 8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리는 오랫동안 향토문화 콘텐츠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중 석지장이라는 석상이 있습니다. 네, 알고 보면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석지장 삼례 사람들 손한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례 사람들 손안나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삼례 금반마을에 있는 석지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석지장은 원래 이 도로가 나기 전에 도로 가운데에 있었는데 이 도로가 나면서 마을 주민들이 석지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석지장을 보존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자리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왜 마을 사람들이 이 석지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석지장이 보존될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석지장이 바라보고 있는 이 밑에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공원은 공원으로 복개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곳에 물이 흐르는 독주항이라는 수로가 있었던 곳인데요. 이 수로가 여기에 있게 된 이유는 만경강으로 흐르는 물을 이쪽으로 돌려서 익산과 군산에 물을 대기 위해서 대간선 수로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곳 독주항이 기록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광해군 일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독주항을 통해서 익산에 있는 황등제에 물을 댔다는 기록들이 실록에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삼례의 부자인 백대석이라는 사람이 수로를 내기 위해서 많이 공사를 하는데 애를 먹었는데요.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새벽에 일찍 그 공사 현장에 나가보면 송아지가 달려가는 길을 따라서 수로를 내면 수월하게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을 꾸고 새벽에 공사 현장에 나와봤더니 진짜로 송아지 한 마리가 달려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가 달려가던 그 길을 따라서 수로를 내었고 이 수로를 활용을 해서 익산과 군산에 넓은 들에 물을 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수로를 만들 때 저 석지장이 나왔대요. 근데 이 수로가 수로 공사가 힘이 들어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그때 어느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 이 석지장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면 안전하게 수로를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 석지장을 안치를 하고 제사를 지낸 뒤로부터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수로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로가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수로는 대하저수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춘포를 거쳐서 익산 신흥정수장에 들렸다가 군산에 있는 옥구저수지까지 가는 수로입니다. 이 수로는 대간선 수로라고 하는데요. 지금 만들어진 지가 거의 이제 10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로하고 연관되어 있는 석지장은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마을 쪽으로 바라보지 않고 수로를 바라본 이유가 석지장이 나왔던 곳이 수로 공사를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석지장과 수로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석지장이 마을 쪽을 바라보지 않고 수로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석지장은 이 농업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간선수로와 석지장, 그다음에 그 대하저수지, 경천저수지 이거는 모두 하나로 엮어서 완주군의 농업 역사를 대표하는 그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마을 사람들이 이 석지장을 옮기기 위해서 뜻을 모으고 함께 그 상의를 해서 현재의 자리로 이동이 되었고요. 이제 도로 공사가 끝나고 주변 정리가 되면 그 안내판 왜 석지장이 이쪽에 와 있게 되었고 석지장이 만들어진 유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세워달라고 그 행정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의 유산들이 우리 마을에 있는 유산들이 더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삼례마을신문 손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주 시민의 기억이 깃들여져 있는 공간을 비춰보는 전주 미래유산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미래유산은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 모리스 엘버트의 필링스를 좋아했었는데요. 괜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비 오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던 기억이 저도 있어요. 전주 미래유산 현장을 이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리를 걷다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잠시 발걸음을 멈춰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933년도부터 꾸준히 이 자리를 지켜오며 오고 가는 사람들의 귓가를 즐겁게 해준 바로 이곳 전주 남문악기사가 전주 미래유산 33호의 주인공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을 지금 3대째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름은 이장현이고요. 제가 1992년도 정도부터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아버지와 같이 있었고요. 거의 제가 하고 있고 제가 3대째 하고 있습니다. 네. 조부 때부터 3대째 운영하고 있는 남문악기사는 풍남문 쪽 남문 로터리 근처에서 처음 축음기 수리가게를 시작으로 현 위치에는 1962년에 이전했습니다. 근현대 대중음악 소비와 관련해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대를 이어 가업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대째 하고 계신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시네요. 제가 한눈에 딱 둘러봐도 지금 일반 가정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물건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만큼 또 역사가 오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의 역사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가게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일제시대에 축음기가 나올 때부터 악기 축음기 전문점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는 저기 풍남문에 있는 그 사거리 근처에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위치는 정확히 몰랐는데 지금 예전 지도가 발견이 돼서 저희가 위치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60
제 아버지 기억으로는 한 64년 정도 생각하시는데 63, 4년도에 하신 다음에 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가 이쪽으로, 풍남면 이쪽으로 이 가격이 여기서 철을 잡았고요. 제가 80년도에 건물을 지었고,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마치고 와서 한 92, 3년도, 2년 정도에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야, 한 가게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진짜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보람된 경우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보람된 기억들은 많아요. 20, 30대 학교 다닐 때 10대, 20대 때 학교를 저기 가게를 다니다가 이제 타지 나갔다가 다시 40, 50대 넘어가지고 이제 한옥마을도 되고 하면서 오셔가지고 너무나 이게 계속 있어서도 고맙다. 이건 정말 보람된 일이고. 이곳이 네. 그 전주 미래유산 33호로 네. 선정이 네네네. 됐어요. 네네네네. 그 계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음악사나 악기사라는 부분이 이제 음악사로 봤을 때는 이제 대중음악을 선도했고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기억에 남아있던 음악 소리를 내던 곳이었는데 이런 곳들이 이제 거의 많이 사라져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처럼 한 3대에 걸쳐서 뭐 추궁기 때부터 레코드, 그다음에 CD, 지금 MP3까지 오는 이 전체를 다 하고 있던 가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뭐 삼양담양이나 홍지서림 이런 것들을 할 때 점점 없어져 가지만 전주에서는 이걸 지켜서 그래도 가지고 가는 게 미래유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된 걸로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이 거리를 네네. 한참 많이 다녔었을 아, 때가 예, 예.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도 막 이렇게 음악 소리 많이 울려 퍼지고. 네네네. 그때 기억을 또 한번 회상해 보시면 그때는 또 어떠셨어요? 예전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관공서들도 다 네.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시내 음악사가 있었지만 이 거리가 그렇게 사람이 안 다니던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타지에서 오시는 한옥마을에 오시는 분들 아니고는 이제 전주 분들은 진짜 이쪽에 몇 군데 가게들을 위해서만 여기를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차가 더 중요하고 그래도 그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뭐 장소를 옮긴다든가 이런 걸 못하고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갈수록 지금 40, 50대 이쪽에서 음악에 관련 동아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사람들이 그 여유가 생기면 자기가 어떤 악기를 다룬다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런 공간이 오래도록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의 대표님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와 문화의 도시 전주에서 근현대 음악의 흐름을 고스란히 간직해온 남문 악기사와 함께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줄 음악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이혜영이었습니다. 전주 시민들의 도심 속 쉼터 덕진공원이 40년 만에 새롭게 지어졌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아, 네. 그 공원 다리 가운데가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다니던 추억이 있는데요. 전통 담장 형태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조재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덕진공원 연화교 위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 연화교는 덕진공원의 상징 중 하나였는데요.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철거하고 새로 지은 곳이 바로 이 돌다리 형태의 연화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완공됐어야 하는 다리였는데 지난해 여름철 폭우와 그리고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완공과 개방도 늦어졌습니다. 새로 지은 돌다리는 어떤 모습인지, 연화교는 어떤 모습인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지은 다리 위험해서 철거하고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철거하고 새로 지은 다리인데 이렇게 개방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밟고 있는 이게 흔들리거든요. 이런 발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이거를 혹시나 잘못 밟게 되면은 약간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빠른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덕진공원에 얼마나 자주 오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다리 길이가 더 길어진 것 같고 그래서 풍경도 더 보기가 좋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담 디자인이나 그런 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잘 만들어졌어요. 다리가 너무 길어서 싫어요. 다리가 너무 길어서 싫다. 네. 네, 이렇게 새로 바뀐 연화교를 둘러보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새로 바뀐 연화교가 좋아진 점도 있는데요. 폭이 넓어져서 자전거나 유모차, 킥보드 등을 끌고 다니기 편해진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발판이 흔들리거나 울타리가 애매하게 쳐져 있는 등의 단점도 있는데요. 시민들이 좋은 추억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조재익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평화동의 한 카페에서 어린이 작가의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 작가라는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벌써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저는 미산초등학교에 다니는 강다연 3학년입니다. 저는 유기견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엽서를 팔고 그림 전시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필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감으로 그리고 다음엔 파스텔로 그렸어요. 물감 사용하는 게 좋아요. 칠하는 게 좋아요. 그림이 다 완성하면 좋아요. 저는 강아지 훈련사가 꿈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강아지를 가르치는 훈련사가 되고 싶어요. 고래가 물속에 있지 않고 하늘에 나는 고래를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 하늘은 파란색이 아니라 무지개로 그려봤어요. 이거는 아이스크림이고 이거는 민들레고 이건 밤이고 이건 꽃이에요. 네, 이번 코너 역시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마을신문과 라디오 읽어주기 코너. 오늘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둘은 기린봉 라디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라디오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원 앵커께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린봉 라디오는 2017년 7월 전주시 공동체 라디오 노송 FM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2018년, 2019년 노송 FM 소리톡톡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린봉 라디오 오늘부터 우리는 이라는 활동명으로 조금씩 바꿔오면서 현재는 안정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린봉 라디오는 지난해 짧은 기간 동안 화력이 우리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 잠깐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남노송동 마을축제에서는 달달마을 토끼잔치라는 테마로 저희 마을 라디오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진행을 했고요. 2020년 11월에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야외놀이마당에서 공개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2020년 12월에는 보이는 라디오 3회를 진행하였는데 이 소식들을 잠깐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요? 네, 먼저 우리 고장 기린봉 자락 아래에 극한 친일파로 알려진 이두왕의 친일 행태 사실을 조명하였고요. 역사적 수치를 잊지 말자는 기획 보도를 라디오 형태로 진행 한번 해봤었죠. 또 기린봉 자락 아래 남노송동에 위치한 신석정 시인의 생가를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해 비사물초사 김명환 실장님과 통남초등학교 손영애 교감 선생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셔서 시인 신석정 시인의 생애와 문학적 가치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은 우리 동네 뉴스에서도 소개되었던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열린 공개방송에서 행치마을 허득주 선생님을 모셨고 마을의 구들장 이야기와 당시 택배 노동자들의 고달픈 현실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저희도 한번 다뤄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제를 빛내준 동산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겨울왕국 뮤지컬 공연과 수화 공연을 펼쳤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공개방송 2부에서는 트로트 인문학팀을 초청하고 북일초, 풍남초 교감 선생님이 참여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여러 지역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이 단지 교과서적인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완산중학교에 부임하면서 처음 가진 생각이 평화동에서도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을 벌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평화동에는 평화동 마을 신문이라는 훌륭한 지역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었기에 더욱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교와 평화동 주민 그리고 학부모가 한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의 온전한 삶과 교육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평화동 마을신문이 마을 신문이나 마을 방송 같은 단순한 마을 미디어 차원을 넘어서서 마을 안에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그런 활동을 추구해 왔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마을 교육 공동체에 선정됨으로써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서 학생들이 마을 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는 마을을 학교로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동네 뉴스 88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동네 뉴스는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 채널 1번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 우리 동네 TV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소식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